석기받은 이제 세종대학교 AI 로봇학과의 우연수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동향하고 그다음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또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기 전에 기존의 이제 제조 로봇이나 뭐 서비스 로봇의 어떤 이제 동향은 어땠는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산업용 로봇, 뭐 제조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시작이 많이 늦은 편이었고요. 기존에 이제 유럽이나 일본의 이제 로봇 전통적인 강자들이 이런 산업용 로봇 시장을 대부분 다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50% 이상을 세계 뭐 빅3, 빅5 이제 그 제조 로봇 제조사 그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후발주자로 뭐 현대로보틱스나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서 참여하고자 했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이제 그 전통적인 로봇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낙인 효과라고 해서 이제 뭐 로봇만 잘 만든다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로봇에 붙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장치라든가 아니면 로봇을 이용한 솔루션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이제 묶여 있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뭐 10년, 20년 전부터 로봇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의 이런 그 야스카와나 화닥이나 아니면 ABB나 쿠카나 이런 이제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강점이 있는 것은 로봇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로봇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제조 현장에 SI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쿠카나 야스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 로봇 만드는 그 제조 파트 인력이나 이 로봇을 가지고 어떤 이제 조립 라인을 깔아주거나 그 현장을 이제 구성해주는 SI 인력이나 그 거의 한 50대 50 정도의 큰 규모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로보틱스나 이런 대기업 그 지원을 받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대부분의 이제 인력이나 어떤 규모는 다 이제 로봇을 제조하는 파트의 그런 이제 규모이고 실제 SI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세한 이런 중소기업들이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경쟁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이런 이제 메이저 기업들이 이런 그 제조 로봇 시장을 이제 꽉 쥐고서 유지해 오다가 이제 사람이 어떤 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런 물건을 나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이제 제조 현장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처음에는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이제 만족이 되니까 시장이 좀 정체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시장이 이제 크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시장에 진입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또 로봇 시장 자체도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투자나 이런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시장 대비해서 이제 2% 정도의 점유율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이제 국내 어떤 자동차 회사에 이제 연계해서 들어가는 형태로만 이제 시장이 있는 형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제조 로봇과 다르게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서 새로운 형태의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들은 굉장히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또 정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이런 무거운 로봇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로봇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로봇들이 활용되는 시장이 이제 포화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요가 사람과 같이 있는 현장에서도 이런 로봇들의 역할이 필요로 한 그런 시장이 점점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최근 들어서
다양한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크고 무겁고 빠른 로봇 할 수 없는 또 이런 것들로는 이제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이제 제조 현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제 제조품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이 이제 발전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은 기존 로봇과 가장 큰 차이가 기존에 이제 5kg나 10kg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로봇은 뭐 무게가 50kg, 100kg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 협동 로봇은 보다 이제 그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의 어 어떤 그 무게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면서 5kg나 10kg 무게를 낼 수 있는 그 로봇 자체의 무게가 한 30kg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100kg, 200kg짜리 무게를 갖는 로봇에 비해서 이제 근원적으로 좀 안전한 형태가 되고 또 관절별로 어떤 충격이나 힘이 측정될 수 있는 센서가 별도로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조금만 부딪혀도 바로 멈출 수 있어서 굉장히 사람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기에 적합한 형태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 공장이 아니라 또 현장이 작은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다양한 이제 라인에 사람이 있는 라인을 크게 바꾸지 않고 이런 로봇들을 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요가 또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어떤 이제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도 이 당시에 기존에 이제 로봇 시장에 큰 관심이 없다가 그래서 막 두세 개 있던 이제 로봇 기업들도 다 이제 그 사업을 접고 현대로보틱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때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도 이때 뛰어들었고 하나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협동 로봇 시장에 비교적 일찍 뛰어들고 굉장히 또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면서 이 시장 점유율도 기존의 전통적인 그 로봇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시장 점유율이었지만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그래도 글로벌에서 2, 3위 안에 드는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에서는 그 성장 폭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기존 전체 로봇 시장의 한 10% 정도 시장밖에 안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파이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 로봇들을 그냥 단순히 팔아서는 큰 이제 매출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까의 그 글로벌 기업들 했던 것처럼 이 협동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제조 솔루션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 솔루션 채로 이제 어떤 매출을 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선회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또 이 방향으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로봇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이렇게 최근에 뭐 생성형 AI나 이런 기술들이 막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로봇이 AI 기술로 접목돼서 굉장히 그때까지 할 수 없었던 이런 고난이도 어떤 작업들을 로봇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조 환경에 기존에 못했던 비정형 작업들을 정밀한 작업, 조립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하는 이제 선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기획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초격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산업부에서 이제 5년에 뭐 1년에 20억 정도 투자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과제들도 시작이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조 로봇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이 보이는 것처럼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사에서 개발한 다비치 수술 로봇이 이제 의사가 원격지에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받아서 이제 멀리 떨어진 수술 로봇이 실제 환자의 어떤 수술을 하는 그런 로봇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배송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인도를 뭐 건너는 것만 아니라 그 어떤 전용 도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도 다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다니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구현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사족 보행 로봇이 어떤 카메라나 어떤 이제 감시 장치를 달고 뭐 다양한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시설물 보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도하는 그런 형태로 기술 개발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하게 뭐 청소 로봇이나 서빙 로봇, 그다음에 뭐 병원에서 이송 로봇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서비스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시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다양하게 시도되는 와중에 이 서비스 로봇 시장도 예전에는 이제 제조 로봇 시장을 나중에는 더 넘어서서 큰 시장이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되고 시장이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빨리 성숙을 못한, 시장이 많이 이제 성장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로봇 가격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뭐 본격적으로 커지지 못했으니까 그 시장이 그렇게 크지 못한 상황, 가격이 싸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기본적인 가격이 있는데 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로봇한테 원하는 눈높이는 굉장히 기능적인 눈높이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많이 쓰시는 어떤 청소기처럼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그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걸 바랬지만 이제 배송 로봇이든 서빙 로봇이든 아니면 기타 농업용 로봇이든 이제 어떤 자율적인 기능들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는 이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격은 높은 데 비해서 그거에 이제 비례한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이제 달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기술 한계일 수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기술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로봇들이 출시됐다가 사장되고 출시됐다가 사장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많이 반복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장이 초기에 형성되다 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한 10여 년 넘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이건 꼭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극소의 수술 로봇이나 청소 로봇 아주 극소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런 R&D나 로봇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적절하냐 이런 이제 회의론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로봇의 어떤 그 시장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시장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성숙되기에는 그런 이제 약간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특히 이제 산업부에서 주로 그 당시에는 로봇 쪽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 로봇 그 협동 로봇 쪽을 살리기 위한 뭐 보급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했었고요. 또 서비스 로봇 쪽도 이제 아직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이거를 좀 기회로 삼아서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 로봇들이 조금 그 미지나 어떤 가격적인 경쟁력 아니면 기술적인 경쟁력을 우리가 테스트 베드를 지금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선도적으로 그런 걸 완성도 높여서 세계 시장을 좀 앞서 나가보자는 취지로 이제 뭐 5년에 3천억의 그 예타를 통해서 큰 예산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라는 인프라 사업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PD로 있을 때 이런 이제 사업을 기획을 해서 이제 크게는 어떤 서비스 로봇의 어떤 실증하는 기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제 인프라에서 이런 서비스 로봇들이 어떤 뭐가 부족한지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도출해내서 완성도 높여서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게 되면 시장에 나갔을 때 지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사업을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제 그 사업을 기획을 했었고 작년부터 이제 부지 정비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물 지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보면 이제 그 배달 로봇 여기 테스트필드 안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전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배달 로봇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그 샌드박스도 있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랩 환경, 그다음에 가상 환경, 실 환경을 연동해서 다양한 성능, 그다음에 기본적인 성능, 서비스 성능, 그다음에 안정적인 성능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데이터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제 저희가 외국에 진출할 때 그런 이제 증빙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다양한 로봇들에 대해서 어떤 로봇들이 이제 어떤 시장에 적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로봇들에 대해서 다양한 동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때까지는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트렌드들이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제 이 대형 AI 모델이 이제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그 채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까지 접목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로봇 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일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니즈가 많이 생기게 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로봇들이 기존에 어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됐던 이유는 어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정형화된 환경 하에서 어떤 변수도 좀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는 로봇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열리는데 저희가 이제 로봇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 실패한 경우를 돌아보니까 비정형 환경 그리고 또 사람하고의 접촉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수한 변수가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로봇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는 이제 그 반성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수한 환경, 그러니까 비정형 환경에서 무수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이제 가상의 케이스를 이제 뭐 떠올리면서 그런 것들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리소스, 시간과 재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머신러닝의 어떤 혁명이 이제 발생하면서 굳이 사람이 그런 무수한 케이스를 상정해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 이제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그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허들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요 이제 도표는 그 서울대 그 AI 대학원의 원장님이신 그 장병탁 교수님께서 학회에서 발표하셨던 내용인데, 내용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공유드리고자 이제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사람이 어떤 인공지능 구현하더라도 어떤 로봇의 지능을 구현하더라도 사람이 일일이 실제 이제 우리가 접하는 실 환경에서 그런 환경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식화해서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서 로봇한테 코딩 형태하는 이제 형태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 실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기계가 컴퓨터가 그 공부를 하고 그 배운 지식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로봇이 이제 탑재해서 구동되는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도 이런 접근이 있긴 했지만 그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이제 양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뭐 컴퓨팅 파워가 늘고 데이터 양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유용성을 갖게 된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큰 데이터와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높은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이제 어떤 이제 최적화된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야의 어떤 파인 튜닝 정도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이제 어, 그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 텍스트로 해서 채팅 보수를 쓸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영상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처음에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점점 이미지나 음성, 뭐 3D 신호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멀티모달 쪽으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봤을 때 이것도 이제 그 정명탁 교수님께서 AI 기술 수준, 그다음에 AI의 어떤 기술 어떤 그 발전 단계 이런 것들을 그때 한번 발표를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판단형 AI라고 해서 지각, 어떤 판단을 하는 쪽에 AI 기술로 먼저 발달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고하는 영역에 생성형 AI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텍스트로 입력을 막 주면 텍스트로 입력이 나오고 출력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이미지로 입력을 넣으면 또 막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 유사한 이제 이미지가 계속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AI가 되는 거고요. 행동형 AI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인풋을 줬을 때 이 어떤 AI가 그걸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에서 이제 그 블럭을 깨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하면 그 발을 움직이는 형태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아니면 바둑에서 어떤 이제
수를 두어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보상 함수를 최적화를 통해서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보상을 계속 거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행동형 AI 기반의 어떤 그 AI가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판단형 AI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행동형 AI,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요 시대 순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이제 판단형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라벨링을 해가지고 AI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고양이 그림과 다양한 강아지 그림이 있는데 각각 고양이 라벨과 강아지 라벨을 다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진은 고양이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진은 강아지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이걸 통해서 AI가 점점 이제 그 라벨이 없는 사진에 대해서도 고양이다, 강아지다 이제 맞추는 확률이 높아지는 형태의 판단을 잘하게 하는 그런 이제 AI라고 볼 수 있고요.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출력을 받는 형태의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 글을 써서 글을 출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입력으로 다양한 이제 그 뭐 시를 입력으로 쭉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와 유사한 어떤 새로운 시를 만들어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어떤 얼굴을 이미지 형태로 계속 입력을 시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떤 출력을 어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아니고 새로운 기존에 없던 사람 얼굴을 만들어줘 하면 이제 기존에 학습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사한 형태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것이 생성형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에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막 음악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과 유사하지만 완전 새로운 음악을 또 출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성형 AI가 있는 거고,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가상 환경일 수도 있고 실 환경일 수도 있는데 가상 환경에서 수십 대 수백 대의 어떤 로봇들을 이제 어떤 동작을 하게 한 다음에 제대로 걸어 나가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계속해서 이제 가중치를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잘 서 있지도 못하던 로봇들이 결국에는 잘 걷고 나중엔 잘 뛰어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행동의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AI, 강화학습 기반의 AI를 행동의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네, 우리가 나중에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어떤 잘 동작하게 한다고 한다면 사람처럼 이제 잘 판단하고 잘 사고하고 잘 행동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이제 발달 단계를 거쳐서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다 마련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통합해서 실제 환경에서 로봇이 몸체를 가지고서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AI를 이제 피지컬 AI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뭐 이제 아주 동떨어진 개념인 건 아니고 이제 그 올해 CES에서 그 젠슨 황도 이제 그 키노트 할 때 이런 이제 그 판단형, 그다음에 생성형, 그다음에 어떤 에이전 행동형,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참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대한 어떤 입력 데이터를 통해 훈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입력을 줬을 때 원하는 출력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챗GPT가 워낙 이제 잘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제 뭐 언어적인 그 활용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좀 이어보자 해서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냥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로봇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이제 연구를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오픈AI와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코딩은 기본적인 코딩은 있고요. 그래서 뭐 물건을 잡아라 하는 코딩,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어떤 색깔인지 인지해라 하는 코딩,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움직여라 하는 코딩 이런 것들은 다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이제 말로 코딩 하지 않고 말로 그냥 어떤 물건을 막 집어서 블럭들이 있는데 이 블럭들의 색깔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로고처럼 만들어 배치를 해줘 이렇게 그냥 말로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챗GPT 말로 된 거를 해석을 해서 얘가 이제 로봇 자기가 알고 있는 코딩으로 쭉 코딩 조합을 해가지고 로봇한테 전달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로봇이 그 코딩으로 이제 동작을 해가지고 실제
사람은 말로 입력했지만 로봇이 이제 출력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개념을 2, 3년 전에 증명을 이제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유사하게 이제 구글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로봇한테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이제 어떤 이거 모양은 동그랗고 이렇게 생긴 건 공이니까 이런 것들은 공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이거는 빨갛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사과라고 학습을 시키고 또 어떤 뭐 마실 수 있는 음료수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형태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학습을 별도로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꼭 똑같은 제품은 아니고 조금 변형된 제품들을 놨을 때 그걸 분류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시연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글에서 처음 한 거는 그런 이제 학습이 전혀 되지 않고 그때 로봇 프로그래머가 로봇 관련된 어떤 학습을 전혀 시키지 않고 그냥 이 구글이 인터넷에서 막 어떤 정보들을 서칭해가지고 인터넷 정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나 이렇게 생긴 것들은 사과고 이렇게 생긴 것들은 공이고 이렇게 생긴 건 인형이고 이런 것들은 뭐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그랗고 이렇게 판단해서 정보들 쫙 모아보니까 아 이건 먹을 수 있는 사과고 이건 먹을 수 없는 공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자기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이 뭐 글로 된 걸 수도 있고 사진으로 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된 걸 수도 있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축적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냥 학습을 해가지고 로봇이 이제 여기에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어떤 그 인지, 판단, 그다음에 로봇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동작에 대한 정보까지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처음으로 네, 이런 영상이 있는데 혹시 잠시만요. 네, 이 동영상이 보이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RT2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로봇, 팔 하나 가지고 있는 로봇이 이제 사람이 어떤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가지고서 이제 또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전혀 사전에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생전 이 로봇 입장에서 처음 보는 물건들을 가져다 놔도 로봇이 그냥 웹에서 자기가 알아서 학습한 내용 기반으로 해서 처음 보는 물건들도 이게 어떤 이제 뭐 사과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마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장난감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동작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데모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네, 이제 뭐 아까 사진도 있었지만 연예인의 이름을 주면 그 연예인을 찾아서 이제 옮기는 거라든가 뭐 이제 그 에너지 드링크를 찾아서 움직여줘. 아니면 처음 보는 문자, 학습을 시키지 않은 문자인데 이거를 어떤 문자로 이동해줘. 이런 말로 된 어떤 이제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사전 학습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뭐 언어로 된 그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영상으로 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멀티모달로 해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로봇한테 이거를 바로 주기만 하면 로봇이 알아서 동작하게 될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이 로봇한테 이 파운데이션 모델로 막 연결해가지고 동작을 시켜서 이제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런 제조 환경에서 로봇이 이제 어떤 사람을 대체해서 고뇌도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적용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수준은 이제 어떤 물건들을 그냥 짚고 어떤 다른 데로 옮기는 정도의 단순한 반복 작업에만 성공적으로 가능하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작업이라든가 어떤 정밀한 작업에는 기존의 이런 다양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사람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 봤을 때 이 로봇 이제 보여지는 물체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뭐 형상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얘가 얼마나 딱딱한 물체인지 얼마나 부드러운 물체인지 유연한 물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해서 그거에 맞는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은 단순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로봇이 뭐 이제 말랑말랑한 건지 뭐 천 재질인 건지 딱딱한 물건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다룰 수 없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구 단계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이 모바일 알로하라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이런 영상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보시면 이제 기존에 로봇이 막 그 기존에 있던 파운데이션 모델 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될 수 없었던 뭐 휴지를 뜯는다든가 이런 복잡한 형상의 그릇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유연한 빨래를 갠다든가 뭐 다양한 형상의 물체를 짚고 말랑말랑한 형태의 어떤 이 플라스틱 병을 눌러서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고양이가 놀아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동작들을 갑자기 이제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자고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이제 방법은 네, 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거는 학습이 된 결과로 이렇게 로봇이 잘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사람이 뒤에서 똑같은 장치로 된 것들을 잡고 움직임을 통해서 그걸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다양한 자료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냥 학습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뒤에서 똑같이 생긴 로봇들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인지한 그런 환경에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입력을 줬을 때 그걸 학습을 해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나 동작들이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복잡한 작업들을 이제 짧은 시간에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한 그런 과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텔레오퍼레이션으로 원격의 사람이 이제 아무리 어려운 작업도 해주면 결국에는 이제 이 로봇들이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이제 사람이 단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잡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해주는 건 잘 됐는데 이 정밀한 작업에서는 또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한 작업은 또 왜 안 될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을 때 보니까 이 촉감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는 이 정밀한 작업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 영상은 정상인인데요. 정상인 이제 여성인데 이제 그 신경에다가 마취 주사를 놔서 손가락에 있는 촉감만 마비시킨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그 주사 맞기 전에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성냥을 집어가지고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손가락에 있는 그 촉감 감각만 마비시킨 다음에 똑같이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정보를 다 보면서 동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촉감만 마비시켰을 뿐인데도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촉감이 없을 때,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다음에 어떤 손가락 움직이는 감각, 그 신경이나 운동신경은 다 살아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작업도 촉감이 없을 때는 이제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입증된 그런 실험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최종적으로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로봇용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 음성만 가지고서는 이제 로봇한테 정밀한 작업을 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촉감 감각까지도 포함된 역감, 또 힘에 관련된 감각까지도 포함된 또 학습 모델을 만들어야지만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정밀한 작업, 뭐 제조 환경에서의 정밀한 작업, 아니면 가사 환경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그 보조 작업들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돼서 최근에는 이제 다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단순한 움직임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측정되는 다양한 햅틱 어떤 촉감 감각까지도 다 측정 그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출력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어떠한 뭐 AI 기술 관련된 발전이 있었고 이걸 이제 로봇에 적용할 때 겪었던 다양한 애로사항들 그걸 통해서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도출된 합의점 같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어떤 데이터를 모아겠다는 정립이 돼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스탠포드에서 만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원격 조작을 통한 데이터 모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그 이제 졸업생들이
이런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다 로봇 전용으로 모으는 그런 이제 뭐 스타트업도 만들어서 굉장히 큰 투자받아 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했더니 이제 진짜로 정밀한 작업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데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텍스트 기반의 어떤 그 LLM 모델을 만들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늦었지만 로봇용 전용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들은 외국에서도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크게 늦지 않았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일단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조 로봇이 이제 막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제 팔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막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왼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모바일 플랫폼 위에 그 협동 로봇이 달린 그런 형태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범용적인 로봇 형태가 되지 않겠냐. 여기에 이제 AI 지능을 잘 실어서 쓰면 범용적으로 뭐 제조 환경에서 쓰고 가사 환경에서 쓰고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고 있던 타이밍에 이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제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자기들은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시선을 많이 끌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엉성한 로봇이나 엉성한 동작을 했지만 이런 것처럼 이제 뭐 모방학습 기반의 어떤 학습 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하드웨어도 개발하면서 이제 로봇이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복잡한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이고 뭐 이렇게 데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당시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었고 이제 오랜 시간 뭐 2000년 초반에 이제 그 일본에서 혼다에서 이제 아시모라는 휴머노이드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이제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양한 이제 연구 그룹에서 국내 뭐 카이스트 우준호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일본, 독일 이런 다양한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휴머노이드 플랫폼들을 개발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플랫폼들 다 모여서 2015년도에 달파 챌린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가장 우수한 휴머노이드가 뭐냐 경쟁을 하는 그런 대회까지도 열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2000년 초반에 아시모가 나오면서부터 막 관심이 고조되다가 2015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다양한 휴머노이드 나와서 이제 뭐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잘 걸어 장애물을 피해서 잘 걷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어떤 도구를 잡고 이제 뭐 문을 자르거나 밸브를 열거나 하는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이제 경진대회를 했었고요. 이제 보시면 이 로봇이 잘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옆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제 20배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이 움직이다가 조금이라도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이제 떤 작업들을 하는 게 성공적으로 데모가 되긴 했고 또 다행히 이제 그 이제 오준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1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국내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성과의 정점이기도 했지만 또 성과의 어떤 한계를 드러낸 그런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 작업을 하긴 하는데 20배 속을 해야 이 정도니까 실제 쓰기에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이 이제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됐었지만 그 이후에는 요 대회 이후에는 이제 그 투자가 굉장히 이제 말랐던 고갈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한동안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 R&D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었던 시절이 또 한동안 오게 되고 국내 휴머노이드 연구하시던 분들이 다 다른 과제 하면서 조금 근근히 이제 남는 예산으로 휴머노이드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시기가 오기도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에서 따로 이제 투자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유압 기반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해서 근근히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그 동작들이 단순히 이제 기존의 사람의 어떤 정적인 동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동작까지도 따라하는 이런 데모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이런 로봇들이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도 보여주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이 이제 화면 다양한 공유해 장애물이 있을 때, 주세요. 네. 혹시 화면이 안 보이셨을까요? 네, 공유 안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동영상만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로봇이 그 작업자가 원하는 짐을 잘 들고 장애물을 잘 거쳐서 실제 작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휴머노이드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람의 어떤 운동 그 일종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보여주는 이 로봇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긴 한데 이제 굉장히 가격이 비싼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당 가격이 뭐 3억에서 비쌀 때는 막 10억까지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점프를 하고 이제 잘못 착지하게 되면 바로 파손되는 그 내구성 문제가 있고 해서 실제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아직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돌파구가 된 것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MIT에서 발표된 이제 그 치타 로봇이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이 방식은 이제 기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쓰던 유압 방식이 아니고 이제 그 전기 모터 방식이고요. 굉장히 싸게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기어가 예전에 이제 로봇에 들어갔던 하모닉 드라이브처럼 정밀하고 꽉 짜여진 그 기어 방식이 아니고 유성 기어 형태로 해서 정밀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대신에 내구성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제 확보된 형태의 로봇 형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T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통해서 이게 전기 모터 방식으로는 이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빠른 동작,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백플립이나 이런 굉장히 동적인 그런 동작도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준 그런 첫 번째 시도가 됐었고요. 그거를 차별화된 거는 이제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를 보인 그런 사례가 되겠고, 또 이제 MIT에서 이 로봇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이제 특허 걸지 않고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모터를 설계하는 기술, 감속기 설계하는 기술, 모듈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자족보행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까지 다 오픈 소스 해가지고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영감을 받아서 그 중국의 이제 그 유니트리사에서 이런 이제 그 다족보행 로봇 형태로 제품화를 처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 로봇이 이제 대당 가격이 뭐 300만 원이면 누구나 구매해서 실제 구동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처음으로 이런 로봇 제품을 양산화해서 시장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기술을 발달시켜서 이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이제 아까 그 사족보행 로봇이 동적인 동작을 하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것처럼 충분히 동적인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되겠고요. 가장 이제 놀라운 점은 이 전체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수가 25개, 6개가 들어가는데 그 전체 가격을 2천만 원 미만으로 파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서 국내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가지고 연구기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에서도 이제 유압 방식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고 이제 전기 모터 방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던 이제 뭐 김상비 교수님 연구실 제자들도 많이 이제 채용해서 전기 모터 방식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똑같이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데모도 하고 전면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 플랫폼을 그 현대자동차 이제 제조 공장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제 뭐 중국 로봇처럼 뭐 음악에 맞춰서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것들을 데모하는 것들을 이제 보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동적인 동작 자체는 휴머노이드들이 굉장히 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걷는 거는 당연하고 뛰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백덤블링이라든가 춤추는 거라든가 이렇게 또 동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제 어려운 점들은 이 복잡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슬라든 이제 뭐 유니트리든 이제 영상을 보면 어떤 복잡한 작업을 하는 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데모 영상이 많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오픈 AI에서 투자를 받아서 피겨라는 AI 그
이제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데 어떤 동적인 동작에 어떤 초점 맞춘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말로 명령을 하면 또 복잡한 동작을 손을 이용한 복잡한 동작을 잘 하는 거를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식료품을 사왔을 때 이거를 잘 분류를 해줘 하면은 로봇이 보고서 이게 어떤 건지 본인이 판단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거는 넣고 아닌 건 따로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한 대 로봇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두 로봇이 알아서 협력하는 작업까지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크게 휴머노이드 개발하는 트렌드는 처음에는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행 기술 아니면 이제 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술 쪽에 막 이제 성과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잘 되는 게 증명이 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손가락을 이용한 로봇 손을 이용한 복잡한 작업들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 로봇이 어떤 활용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작업하는 뭐 제조 환경에서의 작업이든 가사 환경에서 작업이든 복잡한 손동작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이제 작업들을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어서 이제 작업 기술로 이제 연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동작을 하기 이제 복잡하게 다이나마하게 하는 쪽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속도가 늦었지만 이런 이제 복잡한 작업을 하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산업부에서는 일단 그 이런 AI 전문가 그다음에 로봇 하드웨어 전문 기업, 부품 기업, 수요 기업들을 다 연계해서 연합체를 출범한 상황이고요. 이 연합체에서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AI 파운데이션 공통적으로 개발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각 대학이나 수요 기업에 이제 확산시켜서 그걸 완성도를 높여가겠다 하는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 이런 형태로 큰 이제 프로젝트화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과기부에서는 이제 글로벌 탑 전략 연구단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망한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큰 예산을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올해 이제 그 자율성장 휴머노이드 전략 연구단이 추가로 선정이 됐고요. 기계연구원 주도로 선정이 됐고 여기서 이제 5년 동안 1년에 200억씩 해서 이제 1천억, 1천억 원의 이제 정부 예산이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1천억 원을 가지고 이제 기계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트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드웨어 플랫폼 만들고 그다음에 브레인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대학하고 다양한 수요기업도 여기도 참여를 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뭐 자동차 제조 환경과 가사 환경에서 그 증명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어떤 협업 인프라를 만드는 내용들도 또 과기부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휴머노이드 기술, 그다음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이제 뭐 플레이어들이 연합해서 산업부든 과기부든 이제 주도적으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이제 카이스트의 그 황보재민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뭐 세계에서 아주 뒤처지지 않았다. 또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을 좀 잘 데모할 수 있는 영상이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여드리면 네, 보시면 이제 기존의 사족보행 그 로봇들이 뭐 잘 다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면 막 그 중국에서 보여주는 동영상처럼 막 화려하게 잘 동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미리 잘 학습을 안 한 경우에는 막 이렇게 발을 헛디디고 막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로봇이 실시간으로 앞에 이제 환경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를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패스들을 이제 판별을 해 놓고 거기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걸 실시간 선택해서 이제 기존의 사족보행 로봇들이 실제 시도하지 못했던 아까 옆으로 격타는 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불규칙한 장애물들이 다양하게 있는 환경을 건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가상 환경에서 이제 이 로봇들이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스텝을 할 때마다 다양한 패스를 이제 미리 탐색을 하고 그중에서 성능이 높은 거를 또 선택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가짓수를 줄여 나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이제 미리 환경이 이제 학습되지 않은 굉장히 고난이도 그런 환경인데도 이 로봇이 이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영상들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올린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그 사적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한 아까 그 이제 연구단에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제어에도 활용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한번 쭉 뭐 약간 두껍긴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로봇 그 개발에 있어서 이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어떤 의미라든가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진행되는 내용, 그다음에 휴머노이드에 접목했을 때 현재까지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